여러분들이 등기 하나 치면 또 등기 중독에 걸리듯이 저 역시 매일 방송하지 않으면은, 매일 방송하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쉬면은 뭔가 좀 찜찜합니다. 여러분들과 거의 매일매일 제 생각, 여러분들의 궁금함, 거기 소통을 하는 그런 콜라보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도 이 스트레스를 풀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카도님 반갑습니다. 네, 혜성님 반갑습니다. 삶의 계란님께서 중독되셨군요. 등기 중독입니다. 등기병 걸려서 세계 연달아 등기 치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전세는 안 나가고 잔금이는 다 가고 아직도 생각하면 잠이 깹니다. 자, 삶의 계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등기병에 걸려요. 등기 치지 않은 이 불안감, 그건 상승장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하락장에서는 자꾸 등기 안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이 부동산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뭡니까? 화폐 가치의 하락.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화폐 가치 떨어져. 근데 화폐 가치 떨어지는 그 정도보다 대중들이 그 집을, 아파트 사기 위한 그 매수 심리가 냉각되는 그 속도와 크기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맨날 M2가 어쩌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인간들 말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부동산이야 장기적 우상향하겠죠. 근데 여러분, 주식은 바닥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닥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회복기를 잡기가 너무 쉬워요. 회복기요. 자, 회복기 뭔지 아십니까? 자, 대바닥. 바닥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계속 떨어져요. 내가 사고 나서도 신저가가 나옵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강제로 2년 존버잖아요. 2년 존버고, 그 다음에 회복기가 있기 때문에 1등부터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오른다는 겁니다.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를 뻔히 보여요. 투자자가 집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이고 스마트폰 한 번 클릭하면은 터치 한 번 하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네, 잠시만요. 네, 잠깐 방문이 좀 열려가지고 닫고 왔습니다. 네, 투자자가 오면은 시장에 시그널이 나옵니다. 소문이 난다는 거죠. 버스 타고 와서 싹 쓸어간다? 다 나옵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 지역을 찍어줬고, 그 전문가가 유인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매수한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내가 잡아도 늦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 종료되기 시작하면 대폭등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제가 제일 걸려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자, 여러분, 이번 상승장에 우연하게 집을 한 채 샀어요. 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올랐어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운이 좋은 겁니까? 어차피 돈 벌었으니 장땡 아니에요? 아니죠. 자, 돈 번 거 하고 실력 있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돈 벌었으면 실력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소도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말을 믿습니까? 예? 그 사람들 그냥 나도 모르게 2017년, 2018년도에 서울에 아파트 등기 친 거예요. 근데 그게 올랐어요. 7억짜리가 10억 됐습니다. 올랐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본인이 아주 전문가인 듯이 경제에 대해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통화량에 대해서 막 떠들어 제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말 굳이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 절대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하락장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하락장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저 투자할 때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분석해서요,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백화점 가서 비록 옷을 살 때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보고 사진 않지만 제가 집을 살 때는 여러 가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예? 뭐가 더 수익률이 극대화될 것인가, 이렇게 목숨 걸고 사고 여러 지역을 비교 분석해서 여러 지역에 투자를 하고 하는데, 우연하게 집 한 채 사가지고 7억이 15억 됐다, 예? 그런 사람들 말 굳이 미룰 필요가 있어요? 하락장도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또 올해도 집을 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실거주면 한 채 있어야죠. 실거주가 주는 만족감과 안정감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이 말 조심히 걸러 들으세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출퇴근길이나 짬날 때 부동산 유튜브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인간이 자기의 줏대가 없구나, 집을 사지 말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실거주면 괜찮다, 이렇게 말을 돌리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비겁한 게 실거주면 거기 따른 만족감이 엄청나다, 가족이 어떻고 저쩌고 떠나가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사라 마라 이겁니다. 산다 안 산다, 살 거다 안 살 거다, 사지 않는다 사야 한다, 네, 이렇게 이분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 결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애매한 시기, 하락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실거주면 집을 사라? No.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네, 고작 집 한 채 뭐 수도권에 서울에 대세 상승장 때 집 몇 개 등기치고 자기가 전문가라는 듯이 떠들고 빅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가짜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빅데이터 전문가랍니다. 자, 빅데이터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빅데이터는 남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그 데이터를 갖고 게더링, 즉 모아서 가공해서 자기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뭔 빅데이터예요? 그 국토부, 네? 한국부동산원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는 겁니다. KB부동산 다 들어가면 다 나와요. 예? 전부 다예요. 예? 빅데이터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예? 자, 뭐 리땡땡 뭐 그분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다 포함했어요.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사람 거르세요. 지가 데이터 만들었어요. 네? 데이터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데이터는요, 원래 있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뭐 데이터 갖고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갖고 이야기하는 건요, 입주물량 수치, 부동산 지인에 나오는 입주물량 수치하고 호갱론에 나오는 입주물량 수치예요.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 데이터 갖고 분석한다. 데이터는요, 한 발짝 늦습니다. 네? 한 발짝 늦어요. 데이터 갖고 투자하면 다 부자가 되어야죠. 부자가 되어야죠. 왜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왜 유튜브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할 시간에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집 사러 가야죠. 내일 또. 그런데 집은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 중과, 비록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었지만 양도세 중과, 그리고 종부세 중과, 3주택 이상부터요 종부세 중과하세요. 그리고 상속 증여, 이런 부분까지, 실거주 전입 의무, 여러가지 복합적이죠. 복잡하고요. 그런 것들 갖고 이야기를 드리고, 매수 심리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폐가치 떨어지는 거 알죠? 화폐가치 떨어지는 거 압니다. 근데 화폐가치 떨어지는데 좋아, 지금 왜 부동산 가격 왜 떨어지죠? 자, 대구 부동산 왜 떨어져요? 자, 이야기 해줘야죠. 화폐 가치는 비록 하락하지만 화폐 가치는 비록 하락하지만 입주 물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매수 심리가 다 꺾여버린다. 매수 심리가 꺾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출 규제가 옥죄어지고 억압되고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오늘 이렇게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태성님께서 포항 실거주 환호 힐스 2단지 84-101 중 어디가 나을까요? 타지역 투자도 할 계획입니다. 자, 태성님,
당연히 실거주 할 거면은 떵떵거리고 살 거면은 101 사야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와 실거주 둘 다 잡을 거면요, 불편하더라도 84RR로 가야 돼요. 네, 팔아보세요. 쉽게 팔립니다. 네. 대형은 아무리 싸도 뭔가 이런 게 있어요. 대형 살면 관리비가 40만원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우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투자, 실거주 투자 모두 생각할 거면 84 무조건입니다. 네. 자, 우영님께서 주식은 호재가 있으면 순식간에 오르지만 부동산은 항공모함 기울어지듯이 천천히 급할 거 없음. 자, 항공모함 기울어지듯이 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항공모함이 여러분 침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항공모함이 안에 수많은 격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쪽 격벽을 막아버리면요, 물이 더 이상 들어차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모함이 침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라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삶은 계란님께서 대세 흐름은 항공모함 맞기는 한데 상승장에서는 부산임 전화하면 매물이 금방 사라지고 없고 일주일 사이에 몇천 원 올라 있고 그런 경우도 흔하지요. 반대로 대세 하락장은 또 갑자기 찬바람 쌩 불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부동산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살짝 갈릴 수 있지만 부동산은요 묵직합니다. 묵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 방향을 정하고 잘못 각도를 정하면요 휩쓸리면서 훅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평평한 밑바닥이 넓기 때문에 결국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저는 부동산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영님께서 선생님 해군 출신이네. 격벽을 아실 줄. 아이고야, 저는 해군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국군 출신이고요. 네, 육군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밀리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전쟁 소설 혹시 데프콘 아시나요? 또 제가 어릴 때 전쟁 소설이 상당히 유행이라 가지고 저 데프콘 또 뭐 한일 전쟁, 뭐 한미 전쟁, 뭐 한중 전쟁 다 싹 다 봤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네. 그래서 뭐 관심도 많고요. 네. 자, 이윤성님께서 위에 태성님이 환호 일스테이트 질문하셨는데 어디가 더 좋다고 하셨나요? 84 타입이 더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꽁진의 가족님께서 용각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셨고요. 네, 에지님 반갑습니다. 네, 조조님 반갑습니다. H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삶은 계란님께서 부모님이 광교 2동 자연은자이 2단지 39평 살고 계십니다. 혹시 매도하고 잠시 파크리오 34평 가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더 하락장이 심해져서 갭이 줄어들면 갈아타야 할까요? 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도 광교 마찬가지로 꺾이고 있어요.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같은 게 뭡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실거주만 가능한 거죠. 실거주만.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은요, 뭐 가능하면 잠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잠실과 광교는요 사이클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근데 광교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팔고 싶으면 좀 가격을 좀 많이 빼야 될 겁니다. 네. 아, 파크에 빠져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매도를 할 때는 가격을 좀 빼야 되는 거는 그건 맞고요. 근데 동일한 사이클 때문에 내가 가도 가격이 좀 더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요. 네. 사이클 갈아타기가 아니라 동일한 사이클 올라타기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목적이 있으면 괜찮은데 목적이 없으면은 글쎄요,